쇼미더스탁 시즌2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유리나입니다. 시장의 상황들 오늘 한 주간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참 8월인데 시작부터 참 힘들었다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업종 간의 또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했던 오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그리고 한 주간의 시장 정리해보시고 또 여러 가지 옥석가리게 할 수 있는 또 공략주들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 또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출연자는 예병군 대표님 되겠습니다. 어제 정말 시즌으로 시원하게 종목이 정말 날아갔던 종목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얘기해 주실지 기대됩니다.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함께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출연자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8월 4일) 키워드를 보는 주식시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움직임은 아쉽게도 좀 하락 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종 간에서도 활발한 움직임들이 빠르게 나타났는데요. 이제는 증시도 립스틱의 효과를 받는 건지 화장품주들이 오늘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그 아는 데서도 중저가 종목의 CNC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CNC 인터내셔널, 더불어서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등 관련한 중저가 종목들 안에 색조 화장품들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AI 그리고 로봇주들의 반란도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네이버가 호실적을 나타내게 되면서 그동안 좀 하락했던 종목들이 다시 이 네이버의 주가도 올라가는 움직임들 보여줍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7% 증가, 그리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0.9% 증가하게 되면서 양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나타내며 오늘 AI 관련해서 로봇주들도 거기에 대한 힘을 좀 얻는 움직임들 보였습니다. 특히나 보면 어제 예병군 대표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 또 해주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공략주를 보면은 오늘 정규장에서 20%나 슈팅을 쏘아 올린 움직임들 보여줬고요. T 로보틱스 역시나 12%대, 스맥도 12%대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또 하드캐리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화려한 불꽃쇼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점도 주목해 보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도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한, 이노답, 웰크론, 코콤 다 모든 종목, 지금 상위조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하나로 테마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 여러분들도 많이 뉴스에서 접하셨을 텐데요. 따라서 관련한 보안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트루에는 거의 10%대, 이노답도 역시나 마찬가지, 웰크론 6%, 코콤은 5%대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인포마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2분기 호실적 속에서 이 관련한 또 여러분들 정규장의 지지를 받으면서 낙수 휴가로 오늘 1%대로 또 연출되는 강한 상승세가 보여졌습니다. 자, 묻지마 칼부림 같은 사건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진 않아야 될 텐데 시간외에서는 이런 보안 관련주들 과연 언제까지 또 이어갈지 이 테마성이 있는 움직임들도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쇼미더머니 시즌2 여러분들은 오늘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또 시장 얘기 자세하게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병군 대표님 모시고 한 주간의 시장 상황들 또 동향들 점검해 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참 예. 기분이 좋습니다. 예. 해피바이러스를 워낙 저한테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기분이 좋은데 근데 제가 오늘 앵커님 보니까 네, 여군 장교 옷 색깔이에요. 충성. 예. 네, 여군 장교로 가셨어도 굉장히 네.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전 꿈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네, 아무튼. 드라마로 가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예. 아니 한 주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전문가님. 오늘 시간 좀 이번 주는 어떠세요? 뭐 사실 이게 진짜 좀 한마디로 좀 요약해 보면 의심과 불신의 시간이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맞습니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분위기도 좀 흉흉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주식 시장도 그런 불안감이 많이 작용했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뭐 안도 랠리의 기분도 없었고, 썸머 야 이게 뜨거운 여름이야 핫해야 돼 이런 핫한 썸머 랠리의 기운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우울하지만 장마가 이제 이번 주 말 기점으로 이제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마의 그 우울한 기운이 조금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의심과 불신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던 것 네. 같습니다. 한 주간을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분은 역시나 많지 않았을 텐데 의심과 불신의 시간이었다. 이런 시간 속에서도 어제는 시즌으로 저희를 놀라게 하더니 오늘은 또 어제 공략주가 뭐였죠? 전문가님, 저 이거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나와요. 예, T로보틱스였고. 야, 예, 대단했죠. 오늘 예. 정말 하드캐리했던 종목. 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셨나요? 우리가 이슈를 잘 뽑아왔던 것 같아요. 아니 어제 이제 말하고 오늘 이렇게 잘 갈 줄 예. 아셨어요? 잘 모르죠. 그건 사실 우리가 뭐 당장 거의 어떻게 알겠습니까, 12%대 그죠? 급등이었습니다. 근데 네. 어찌 됐든 이런 그 로봇에 대한 네. 미래 성장성은 계속 보라고 하셨잖아요. 계속 네. 있어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로봇이 정체기가 오는 시점은 언제냐? 결국은 로봇이 주변에 많이 보여야 맞아요. 그 산업의 정체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의 도입 중흥기로 가기 이전 단계, 그 단계라고 보시면 이제 개화하는 시점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식이라는 게 쭉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네. 산업의 개화 단계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좋고 안전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뭐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예, 예. 이 오전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쭉 그러니까 오후 한 2시쯤까지 우상향을 그렸단 말이에요. 예, 예. 일봉봉을 보면 21,200원 고점을 돌파를 오후장에 못하다가 예, 예. 막판에 오후 예.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한 번 다시 또 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예, 예. 더 올랐거든요. 이 예. 오후장에 그 30분 이내에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쏠렸던 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다음 주를 시사하는 거죠. 네. 결국은 오후장이 이제 굉장히 강하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실망 매물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 실망 매물보다는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이 로봇 관련주를 내가 꼭 담아야 되겠다 하는 수급이 몰린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섹터를 좋게 보는 경우고, 자 이게 오후장이 강한 종목들의 특성이 딱 있어요. 뭘죠? 요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요거 모르면 주식 이거 한다고 볼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여쭤봤어요. 자 이게 보통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있어요. 기관들이 매수할 때는 오늘 내가 이 기관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00을 매수한다. 총 100%를 매수한다고 치면 어떻게 매수를 하냐면요. 장중에 거의 60을 합니다. 장중에 60%. 네. 그리고요? 그리고 장 후반에 40%를 쏟아붓죠. 매수를. 왜? 결국은 그래야 장중에 매수했던 게 다 수익권 영역으로 돌아서고 돌아가니까. 종가가 고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장중에 내가 매수했는 게 잘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매도는 그 완전 반대예요. 어떻게 하냐면 장중에 60을 매도합니다. 60을 매도하고. 그리고 장 막판에 40을 쏟아붓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 내가 장중에 팔았는 게 잘 판 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종가를 저가를 만드는 거죠. 아하. 그래서
기관 개입 종목들은 네. 사실은 기관이 강하게 개입하는 종목들은 장 초반에 매수하는 게 맞고, 그죠? 네. 그리고 기관이 강하게 매도하는 종목은 장 종가에 매수하는 게 매수를. 맞습니다. 아, 그건 진짜 꿀팁인 것 그 같아요. 진짜 꿀팁이에요. 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예병구 전문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꿀팁 앞으로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어진 또 하나는 로보티즈 얘기인가요? 예. 또 여기에 대한 또 얘기를 또 하나 더 해주신다면? 일단은 뭐 전체적인 로봇 관련주들이 같이 섹터가 상승을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래의 성장성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걸 이제 화이트 테마라고 얘기를 하고 맞아요. 이제 우리가 뭐 전쟁 관련주다 그리고 질병 관련주다 오늘 같이 묻지마 칼부림 사건 관련주다 이런 것들을 블랙 테마라고 블랙 얘기합니다. 테마다. 예, 예. 그게 블랙 테마가 좀 기승을 부리면요 우울해요. 그렇죠. 마음도 안 좋고. 맞습니다. 예, 내가 수익 안 봐도 좋으니까 블랙 테마는 좀 사라졌으면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그걸 자 요거 하나만 딱 짚어드릴게요. 네네. 우리가 역사를 주식 인문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옛 것을 익혀서 오늘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묻지마 칼부림 사건,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 테러 사건 이런 것들은요 시장의 단발성 테마로 움직입니다. 이걸 중장기 테마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내가 끌고 가겠다. 이런 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거의 단발성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과거를 한번 잘 이렇게 짚어보세요. 그럼 거의 단발성 테마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따라가는 거다 아니다 따라가는 아니다. 거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 주가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초전도체도 역시나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블랙 테마 역시나 따라가는 건 아니다.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었고요. 일단 가셔야 될 수 있는 장기적인 미래 산업에 투자하시라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이슈 좀 보겠습니다. 오늘 예병군 대표님께서 가져오신 이슈는 역시나 좀 실적 기반한 네이버였습니다. 저도 예, 아까 예.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네이버가 조금 꿈틀대기 시작할 그쵸, 무렵이다. 이렇게 지금 좀 보고 있는데, 자 이거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얘기했을 때 예전엔 제가 카카오를 훨씬 더 좋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카카오가 그때는 진짜 카카오가 훨씬 더 좋았나요? 주가 상승률이 좋았거든요. 좋았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카카오가 정말 이제 카카오가 뭐 성장성이 조금 많이 떨어지거나 변질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카카오의 신뢰성이 좀 무너진 거죠. 그런데 네이버는 그와 반대로 신뢰성이 무너진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플랫폼 관련주들의 하락과 더불어서 같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자 이렇게 보자고요. 최근에 이게 검색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훨씬 위에 있었습니다. 위에 있죠. 예. 사실은 내일 물어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쵸. 예. 우리가 그렇게 많은 네이버에 대한 검색 엔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 뭘로 이어졌느냐? 쇼핑으로 이어진 그쵸. 거죠. 그러니까 이커머스 쪽도 훨씬 네이버가 강했어요. 굉장히 강했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색 광고 매출이 4, 5% 성장 유지를 계속했다. 자, 어떤 기업이요 4, 5% 성장 유지하는 그 자회사가 있으면 이 기업은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른 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봐야 되고, 자 우리가 또 네이버에 하나 또 기대해 봐야 될 거 있죠. 바로 하이퍼 클로버 X. 네네. 그다음에 클로버 X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어렸을 때 네이클로버 따로 많이 가보셨죠? 그리고 거기 열쇠고리로 만들고. 예. 그렇죠. 네이클로버의 꽃말은 행운. 그렇죠. 그쵸. 세이클로버의 꽃말은 뭔가요? 그거 모르겠네요. 자, 이 네이클로버의 꽃말은 네. 행운인데 행운입니다. 세이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아, 행복. 예.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전 세이클로버를 많이 예. 딸 걸 그랬나 봐요. 네. 나는 행복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그게 그래서 자, 클로버 X. 자, 이 클로버 X가 네. 어떤 플랫폼이냐 하면
거의 챗 GPT와 동일한 플랫폼이라고 보십니다. 내가 어떤 걸 물어봐도 이 챗 GPT는 거기에 맞게끔 대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챗 GPT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저는 자주 사용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한때 이제 배우가 꿈이었는데 오. 예, 시나리오를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30분짜리 액션 시나리오 하나 적어줘,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진짜 액션 시나리오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책도 그렇게 발행하는 분도 계세요. 왜 창의적인 액션 시나리오가 하나 나옵니다. 야, 그래서 이 진짜 이제 앞으로 없어질 직업 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챗 GPT가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근데 거기에 벌써 하이퍼 클로버 X라든가 클로버 X가 이미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매출로 또 이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 검색에서 월드 비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실 국내 로컬 기업에다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면 이것만큼 주가에 큰 호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바닥권 영역에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대고 이런 부분들이 또 네이버의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자 지금 코로나 또 확산세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확산세 때 항상 떴던 게 뭐냐? 비대면. 예, 비대면 플랫폼. 이게 떴었죠. 그러니까 그걸 좀 또 참고해 보셔도 지금은 나쁠 게 하나도 없다. 예, 로봇주 플랫폼. 네. 하나, 둘, 셋. 플랫폼. 정말요? 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로봇도 플랫폼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을 더 크게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자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제 아들에게. 앞으로 미래 사회는 플랫폼을 만들거나 그리고 혹은 플랫폼에 올라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 자금력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로 어려워요. 어렵죠. 하지만 올라갈 수는 있죠. 올라타는 건 쉽죠. 금융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도주로 플랫폼 들고 오셨고 유망 섹터로는 네이버를 들고 오신 그렇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플랫폼 세상을 지금 우리가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세대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 세대도 마찬가지고 조금 안 돼 보이는 우리 때는 그나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뭐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광고 카피도 있었다시피 열심히 일하면 버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 세대는 사실 월급이 스쳐가는 세대입니다. 왜? 통장이죠. 플랫폼에 네. 뺏기는 세대거든요. 그렇죠. 네, 플랫폼 구조에 계속 돈이 뺏길 수 없는 밖에 없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 이 플랫폼 구조를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하겠다고 뛰어든 게 이 플랫폼 사업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플랫폼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갈 모든 준비와 채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내가 조금만 더 눈길만 돌려도 이미 돈은 더 추가적으로 뺏기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 그러면 내가 플랫폼이 계속 돈만 뺏기고 살아야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심해 봐야 되고 그러면 내가 돈을 뺏기기 전에 얘들로부터 충분한 돈을 뺏어 올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 슈팅 스탁이죠. 유망주를 그러니까 플랫폼 뺏기지 말고 투자를 하자. 네, 투자를 해서 돈을 우리 충분히 뺏어 그럽니다. 오자. 방도죠. 네, 네. 근데 저는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이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주가 실적 보면은 좋단 말이죠. 네, 네. 아직도 지금 싸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유망주? 그렇죠. 네. 정말 싸죠. 네. 그리고 네이버가 성장세가 그렇다고 지금 주가가 싸니까 성장세는 없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장세는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플랫폼 지배 구조에서도 네이버가 우위를 차지할 것은 뻔히 보입니다. 특히 네이버의 수익 구조들은 굉장히 이제 견고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수입이 들쭉날쭉한 게 불안한 거죠. 수입이 딱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그게 지금 네이버의 구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자, 플랫폼 구조에서 딱 두 가지 지금 비대면 플랫폼에서 보면 카카오하고 네이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를 빼고 네이버를 짚어왔다. 결국은 카카오보다 네이버의 실적 추이가 월등히 지금 나은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세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더 나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검색이 결국은 이 네이버의 글로벌 브랜드화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를 정말 도약의 원년에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네이버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도 워낙 많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든 종목 맞추시는 분들은 저희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 텐데요. 힌트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제 이렇게 힌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다시 보자 별이여. 네. 너는 빛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그게 네. 누구를 뭐 성대모사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보자 다시 별이여. 보자 별이여. 너를 빛을 잃지 않았다. 자, 네. 이렇게. 요게 여러분들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걸로 또 아시는 분들은요. 바로 정답을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저희가 종목 상담도 봐드릴 테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도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팅스탁 시즌2 여러분들은 오늘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부터 저희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 참 힘들었다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모두 모여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눌러주시고요. 카메라를 셀카 모드 아닙니다. 화면에 지금 QR코드 여기 보이죠? 스캔하시면 노란톡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나올 거예요. 링크를 클릭, 그리고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지금부터 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람님의 사연입니다. 동국제약이요. 30% 26,000원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동국제약 오랜만에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좀 보나요? 26,000원요? 네. 그럼 반토막이 나신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50% 마이너스 50% 구간 영역이 그러네요. 있는데. 자, 동국제약 유명한 제품이 있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가 그죠? 땡. 네. 이가 땡. 인사돌. 인사돌이. 네. 이 말해도 되나요? 네, 말해도 네. 되죠.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을 짚어보자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런 제품들은 오라메디 연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제품들은 이제 동국제약이 사실은 초고령 사회에 대한 제품들이죠. 사실은 젊은 분들이 이가 안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이 이가 안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 제품들이 동국제약의 주 제품들이 약간 고령화 사회를 겨냥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조영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조영제도
노인분들이 훨씬 더 많이 조영제에 대한 이제 시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결국은 지금 이제 인구의 대다수층을 이루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 즉 인구층이 가장 두터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세대로 들어갔고 그들이 이제 결국은 그들의 지금 꿈은 딱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병장수죠. 그 관점에서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대로 죽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관점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여기서 손절할 자리는 분명히 아니에요. 들고 가셔야 되는 자리는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이 이제 좋아질 상황이 충분히 있죠.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이것도 다 제약바이오 업황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제약바이오 업황이 이제 제약바이오 업황 끝났어,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약바이오 업황들이 몇몇 종목들에 의해서 신뢰성이 조금 사라진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동국제약이나 이렇게 업력이 길고 회사의 어떤 이제 연속성, 지속성들이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진짜 실제 그 제품과 더불어서 강하게 상승하는 제약바이오 업황의 상승 구간이 왔을 때는 제대로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지금 좀 기다리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사실은 지금 바로 제약바이오 업황이 새로운 관심을 받을 겁니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힘들어요. 왜?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항상 새 거를 좋아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좀 새로운 신선한 바람이 불면 네.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게 사람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런 거죠. 네. 우리 앵커님 혹시 안 그러세요? 어떤 거요? 저희 집에 계신 분은 새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새 거를. 그래서 이제 뭐 헝거는 잘 쳐다보지도 않는. 네, 그래서 가전제품이 좀 바뀌나요? 자주 바뀌죠. 그래서 새 거를 굉장히 즐기시는데 네. 이 새 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네, 그렇죠. 이게 약간 보면 주식 시장이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코로나가 그때 코로나도 지금까지 경험해 오던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예, 그리고 네. 새로운 어떤 굉장히 강한 질병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에 관심이 확 쏠렸죠. 쏠리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한 번, 두 번 이래 재탕으로 넘어가면 그때보다는 훨씬 상세돼요. 이미 겪어봤으니까. 예, 이미 겪어봤으니까 맷집이 생겼다고 우리가 그쵸? 얘기를 네, 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어떤 새로운 바람들은 전기차예요. 그쵸. 사실은 전기차 시대는 우리가 겪어본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섹터로 막 그러니까 옛날에 유행했던 꿀뚝 산업, 조선, 화학, 정유 이런 것들이 새바람을 확 못 일으킨 이유는요. 새로운 바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새 거를 너무 좋아한다. 새로운 바람을 너무 좋아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업황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바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황 중에서도 보면 뭔가 새로운 걸 개발했다. 뭔가 새로운 게 지금 터졌다. 이런 걸 주식시장이 반기거든요. 사실 이번에 초전도체도 그렇죠. 그런 맥락이죠. 그런 맥락이에요. 새로운 거, 초전도체? 야, 이 처음인데? 이 새로운 맥락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는 뭔가 이제 새로운 그런 어떤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 한은 바로 급하게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실적과 더불어서 장기 우상향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손절할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유를 하시되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묻어두세요. 어디 한 군데.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큰 종목은요.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그쪽으로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계속 보고 있으면 속상하니까. 맞습니다. 속상하면
패배의식이 생기거든요. 속상할 때는 노란 톡방 들어오세요. 예, 예. 예병군 전문가님이 또 멘탈 관리도 잘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다리가 문제야 김종식님. 옵트론텍 7,300원에 비중 25%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뭐 원년에 한 해를 좀 만들어 보겠다 또 이런 얘기가 있었던 종목인데 주가 차트를 보면은 지금 매수 타점이요. 지금 종가랑 보면 반의 반일까요? 굉장히 좀 손실폭이 큰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예, 옵토노텍 참 이게 이제 2세로 경영이 넘어갔죠. 사실은. 그러면서 좀 예, 2세로 경영이 넘어갔는데 그 2세가 주가 관련해서 구속이 됐었어요. 예, 옵토노텍의 대표가. 근데 이제 너무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학교 후배죠, 사실은. 전문가님. 네, 우리 저희 네. 학교 후배였고. 그래서 그때 구속됐을 때 굉장히 사실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아이고. 네, 그 이후에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서 조금 회사가 괜찮아진 듯 보였으나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광학 쪽이 중요해진 건 맞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게 뭐가 괜찮다 그러면 많이 몰리죠. 많이 몰려요. 예, 장충동 가보세요. 족발집 많이 몰려 있죠. 왜 몰려 있습니까? 그래야 족발집 장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몰린 그쵸, 거예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야, 광학이 지금 돈이 된대. 이러면 쫙 몰리거든요. 그럼 뭐가 시작되느냐? 예, 레드 오션이 되고 그 다음에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겁니다. 야, 내가 더 싸! 내가 더 싸게 해줄게. 이걸로 가버리면 마진 스프레드가 확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악화, 우려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은 빠진 거죠. 자, 최저점까지 빠져있는 옵트론텍 조금은 답답한 흐름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이 구간을 어찌됐든 이제 돌파해서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제가 알고 있는 그 후배가 그렇게 맹숭맹숭하게 넘어갈 후배는 아니라는 거죠. 알고 계신 제가 분이니까. 성향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분이라서 그러겠죠. 성향을 알고 네, 있으니까 더 잘 그래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제가 뭐 장담 드리거나 이게 M&A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새로운 또 좋은 어떤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고, 있죠. 여러 가지 금융학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굳이 주가를 주가 저점에서 내 너무 답답해, 던져야 되겠어. 이런 마음은 뭐 조금 접어두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 지금 추가 매수할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점에서 지금 뭐 굳이 우리 매도할 필요는 없다. 쭉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좀 뭔가 이쪽에 대해서도 기업을 많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전문가의 의견에 뭔가 신뢰성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잡채님의 사연 볼게요. 마녀공장입니다. 38,700원의 비중이 한 20% 됩니다. 저도 여기서 만드는 클렌징 폼, 오일 뭐 이런 거 쓰는데 굉장히 잘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사용하시는 것 같고 중저가 화장품이 요즘에 또 핫하잖아요. 네. 자, 마녀공장 지금 본전까지는 좀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세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급등세가 좀 나왔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상장했을 때의 기대감은 조금 많이 이제 상쇄가 됐죠, 사실은. 우리가 신규 상장주들은요,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는데, 사실 앵커님한테도 여쭤봤잖아요. 진짜 돈을 잘 버는 기업을 하고 계신다면 상장하시겠어요? 아니요? 안 이렇게,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비상장이죠. 그죠? 야, 이걸 내가 왜 나눠 먹어? 난 주자고 나눠 먹을 생각이 단 일도 없거든. 이렇게 이제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사람의 또 마음이기도 하고요. 네. 그죠? 내가 왜 주주하고 나눠 먹어? 이거거든요. 네. 근데 상장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기업의 어떤 상황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이건 금융학적으로 돈을 벌겠다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 뭐가 빠집니까? 처음에 상장했을 때 기대감은 그건 거품이죠. 결국 그 거품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도 내가 가능하면 안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그 거품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계속 인문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신규 상장주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함부로 투자한다? 이것도 약간 묻지마 투자 형식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하는데 자 그러면 화장품주가 지금 단기적으로 반짝 반등은 올 수 있어요. 왜? K-뷰티 쪽이 워낙 지금 어떤 제품의 우수성, 그다음에 제품의 안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남자들은 우리 뭐 거의 화장을 안 하는데 안 하죠. 요새 남자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모님 지금 하셨잖아요. 우리야 뭐 지금 방송이니까 하는 건데 립글로즈도 평소에는 바르시고. 안 하죠, 그죠? 평소에는 안 하는데 지금의 MZ 세대들이 보니까 기초부터 색조까지 하는 거예요. 남자도요? 네, 남자도. 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화장품 수요가 그만큼 는 거예요. 수요가 많네요. 네, 수요가 많이 네. 늘었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조금은 수익은 낼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기서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에 살아가고 있느냐?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항상 화장품주는 리스크를 깔고 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장기적으로 지고 가는 것은 맞지 않고 수익으로 전환되면 이거는 수익으로 전환되는 순간 알고 그래 다음에 보자 빠이빠이 하셔야 돼요. 다음에 보자. 다음에 내가 정말 네가 저점 왔다고 생각될 때 니를 다시 봐줄게. 그래요. 이러고 마녀야 다음에 보자. 이러고 이제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차라리 알겠습니다. 마녀공장 좀 수익 본전까지 좀 오셨을 때는 그땐 또 다음에 그 다음을 기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여러분들 또 이제 예병군 대표님의 공략주들 리뷰 시간도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병군 대표님의 히든 공략주 탑5 체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거네요. 스타예요. 7월 7일부터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재 고가 기준 수익률도 36.56%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앞으로가 더 빛낼 수 있는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두 번째로 어제 얘기했던 시즌입니다. 오늘은 좀 살짝 어제에 비해서 강한 상승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25,300원 종가를 마무리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33%대 수익률로 거래를 마감했네요. 소니도 살펴보시면 7월 21일 최근에 또 얘기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현재 6%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농심도 잘 가고 있습니다. 4% 수익률. 그리고 어제 말했던 종목 되겠죠. 한국우주라는 종목인데요. 벌써 어머나 세상에 3%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방산 테마 더 기대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종목들이 족족 잘 올라가니 예병군 대표님의 방송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표님? 예. 네, 시즌 종목은 어제 또 얘기를 해주셨지만 오늘도 흐름이 달라졌잖아요. 예. 또 점검 한번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 시즌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다시 어떤 변이 코로나죠. 네. 코로나라는 것은 이제 리코 바이러스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바이러스예요. 이 작은 바이러스들은 변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변이가 쉽다는 것은 새로운 진단 키트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그 진단 키트 중에서도 항상 즉각적으로 이 변이에 맞는 진단 키트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바로 시젠밖에 없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시즌을 대장주로 제가 짚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대장의 역할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고 사실 뭐 수익 안 봐도 좋은데 코로나가 멈췄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의 사회 분위기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제 식당을 가보니 거의 마스크를 끼지 않습니다. 맞아요. 지금 확산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편하게 가는 거죠.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아직은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좀 상승 여력이 시즌이 좀 네, 괜찮으시죠? 상승 여력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점 또 주의해서 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방산 테마도 좀 보도록 할게요. 너무 놀라운 게요. 와, 말하자마자 이렇게 잘 갈 수 있을까요? 거의 뭐 3% 수익률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들어요. 아, 예병군 대표님의 촉이 이런 뭔가 촉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안목이죠. 참 좋은 것 같다. 종목들이 어떻게 딱 말하자마자 이렇게 바로바로 아웃풋을 낼 수 있을까요? 이게 일단은 이제 좋은 회사들이에요, 사실은. 그쵸. 예,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나쁜 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가시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네. 이게 내 돈이잖아요. 그럼요. 예, 투자하는 게 남 네. 돈이 아니고 내 돈인데 내 돈이 나는 항상 이제 건전하고 건강한 곳에 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게 뭐 굉장히 뭐 건전한 곳에 안 가 있다 보면 그 돈이 내 돈이 좀 불안한 곳에 가 있다면 네. 내가 참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건전한 곳에 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 건전한 섹터가 바로 이제 방산 섹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모멘텀이 명확한 게 있죠. 폴란드 대통령의 방한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한테 이 방산 테마에 대한 호재성 재료가 분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록히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포기한 고등훈련기라든가 그다음에 그들은 도저히 금액을 맞춰줄 수 없는 즉 가성비의 부분을 맞춰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한국항공우주가 충분히 수주를 딸 수 있는 수주를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굉장히 이미 많이 성장한 그런 회사가 돼버린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항공우주 저는 간절히 민영화가 되기를 바라는데 민영화가 되면 훨씬 더 많이 갈 거예요. 예. 훨씬 더 많이 갈 거다. 뭐 네. 플랫폼도 그렇지만 방산 테마도 지금 좀 워낙 핫하게 좀 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리뷰는 좀 끝났고요. 종목에 대한 힌트 첫 번째 아까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아까 보셨죠? 아, 별이요. 너는 빛을 잃지 않았다. 이건 제가 좀 살리기가 어려워서요. 두 번째 힌트 그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 이걸로는 좀 어려워야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요. 네. 사우디 사람들이 굉장히 늦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중국어로 뭘 표현하냐 뭐라고 하면 할까요? 만만디 이렇게 만만디. 예, 만만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느려 터진 거죠. 사우디 국가가 느려 터진 이유는 더운 국가라서 그래요. 그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민족이 부지런한 거는 그래도 빨리빨리 얘기가 많잖아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이죠. 왜? 봄에 벌써 여름 준비해야 되고, 그죠. 여름에 가을 가을 준비해야 준비하고. 되고, 가을에 겨울 준비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얘들은 주구장창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도요, 그렇게 춥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들 막 뭐 그렇게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격이 어떻게 되냐? 만만디가 되는 거죠. 만만디. 예, 그래서 이런 만반디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 자꾸 뭔가 좀 진행되는 과정들이 늦어요. 지금 벌써 뭐 사우디의 안보공단 그죠? 얘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도 지금 계속 지금 뭔가 좀 확실히 진행되는 모습은 잘 안 보여요. 네. 근데 빈살만이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빈살만이 뭔가를 지금 네.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빈살만은 만만디가 아니다. 자, 이 관점에서 보면 자, 이제 사우디 만만디 이제 움직이나. 이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만만디 사우디 드디어 움직이나 두 번째 힌트 저희 드렸고요. 아시는 분들은 바로 QR코드 스캔하셔서 종목명을 맞춰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 테니까 많이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답변, 쓸 수 있는 오답도 환영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러면 저희는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공략도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 힌트, 별이요. 너는 빛을 잃지 않았다. 두 번째, 만만디. 또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 세 번째 힌트도 좀 주세요. 만만치가 않다. 또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 힌트 드리면 다 맞추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제가 우리 앵커님하고 얘기할 네. 때 이미 우리가 이걸 차익 실현을 한번 했어요. 이 그랬군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네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팔라. 자, 이 얘기 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그때 한번 이미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보자 별이요. 그죠? 너는 빛을 잃지 않았다. 자, 이걸 이러면 이제 거의 다 힌트 나온 예, 거죠. 다 나왔어요. 별이요. 별이요. 자, 네. 자, 이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안부공단, 그다음에 이제 네옴시티, 이 빈살만의 수건 산업이죠. 이게 아마 이제 가시화가 될 시점이 또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면 자, 이 동사 다시 봐야 될 시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좀 봐야 된다, 이 종목을 라고 얘기했는데 노란톡에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볼게요. 스타, 키키키. 스타, 별 아닌가요? 힌트를 더 안 줘도 되겠네요. 우리 정우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헬로우님과 멋쟁이 프로도님도 스타, 예스타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네요. 예스타. 다 스타, 스타예요. 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전문가님 맞다면 정답 그렇게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네요. 정답이 스타라면 정답을 외쳐주세요. 정답이 맞나요? 스타예요. 맞군요. 스타입니다. 예. 아니 근데 또 이 종목을 보세요. 이게 이제 네. 차익을 한번 하고 했죠. 또 이래 쭉쭉쭉쭉 내려왔잖아요. 근데 처음 힌트와 마찬가지로 네. 이 빛을 잃지는 않았거든요. 빛을 빛을 잃지는 않았는데 이제 차익 실현을 했고 네. 그 이후에 충분히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와. 네, 그리고 이제 좀 가시화 될 때 됐어요. 왜? 네, 네. 이제 이런 사우디 국가들이 움직이는 게 네. 언제쯤 움직이기 시작하느냐면 보통 이제 8월, 9월 8월, 9월. 이때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항상 사우디 국가가 뭔가를 할 때 있잖아요. 유럽의 축구 있잖아요. 네, FIFA. 예, 유럽 이제 맨시티. 맨시티. 이런 축구 강팀을 네. 인수할 때 그때가 언제였느냐? 항상 8, 8월, 9월이었습니다. 9월. 네. 예, 그러니까 얘들은 진짜 8, 9월에 딱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만디들이 8, 9월에 잘 움직이니까 8, 9월에 뭔가 가시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이야기 나올 않겠나.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 9월에 행사를 많이 해요. 사우디가. 그렇네요. 예. 안 가봤죠, 사우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좀 예. 보내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진짜 가고 싶어요. 세계 안 가본 나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예, 네. 제가 무역을 해서 그런지 정말 많은 나라를 가봤어요. 예. 대단해요. 우리 정호님께서 차익 실현했는데 다시 언급할 줄 몰랐어요라고 하시는데 네. 굉장히 다시 봐야죠. 네. 주식시장은 얇게 굴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재조명되고 있는 아스타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잘 관심주로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을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주제인지 알려주세요. 어제는 뭐 돈을 잃는 매매 습관이었고 오늘 이제 돈을 버는 매매 습관을 돈을 가르쳐 버는 거. 예. 네. 예, 그걸 얘기해 드리려고요. 그렇죠. 잃고 이제는 벌어야죠. 이 오늘의 시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버는지 궁금하시다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탁 검색하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 밤 9시에 시작됩니다.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어떤 분이 출연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은 수익 황금 비율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선취미의 최강자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요. 행복한 주 저녁 보내시고 주말도 즐겁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